이번에는 이제 배당 3강으로 배당에서 일반 우수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 권을 끝내는 배당의 정석 148쪽에서 16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148쪽을 보면요, 이와 같이 사순위로 조세채권, 이 조세채권은 저당권 부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일반 우수채권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와 같이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그리고 저당권 부채권, 저당권 부채권으로는 이제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이 5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오로지 조세채권하고 이 당해세를 제한 일반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을 때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그 법정기일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든가 또는 등기가 돼 있다든가 또는 이제 임차권이 설정이 됐다든가 이럴 때는 조세채권이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당권 부채권, 즉 근저당, 전세권, 이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임대차 등기, 이런 경우는 소액임차인이 결정하는 기준도 되죠. 이렇게 저당권 부채권보다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을 때, 이런 경우는 국세징수법 35조 1항에 보면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질권 저당권에 대해서 우선하지 변제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가지고 그럴 때 질권 저당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저당권 부채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보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법정기일보다 우선해서 설정되어 있는 그 저당권 부채권이라면 이 조세채권은 우선하지 못. 그러나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이 설정이 되고 법정기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설정이 됐다. 이후라는 건 같은 날도 해당이 되는 거죠. 설정이 됐다고 하면 이 그 저당권 부채권이 우선하지 못하는 거죠. 조세채권이 우선 특권과 조세채권 상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징수법 35조 2제 1항에 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지방세 기본법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간섭법에도 있죠.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압류선착주의, 압류를 한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다른 채권에 대해서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조세채권과 저당권 부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사이에는 조세는 법정기일, 담보물권은 등기날짜,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변제권을 우선순위를 정한다. 조세채권 등은 압류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 등은 법정기일과 저당권부 채권이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등기날짜 또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같거나 법정기일이 빠르다 그러면 조세채권이 우선한 거고, 저당권부 채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조세채권 등이 저당권부 채권과 같은 일자에 발생하면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동순위 여기서는 같은 날짜가 아니라 확실하게 조세보다 먼저 설정돼. 예를 들어 임차인이 5월 2일 날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서 그럴 때는 그 5월 3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죠. 그런데 5월 3일 날 조세권이 법정기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임차권이 우선하는 거죠. 임차인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는, 순위를 정할 수 없을 때는 조세채권이나 공과부채권이 우선한다는 거죠. 이 조세채권하고 저당권부채권이 이제 혼재해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1차적으로 조세채권과 저당권부채권과의 법정기일과 설정 등기를 가지고 1순위로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고 2순위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저당권부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가 먼저 배당을 받고, 3순위로는 저당권부채권, 4순위로는 저당권부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순위로 배당해야 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되냐,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압류권자에게 먼저 배당을 하고, 참가 압류권자와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동순위로 이제 그 배당하는 거지, 법정기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면 1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전부 한 바구니에 쏟아 놓습니다. 당해세를 제외하고. 그리고 1순위로 납세담보 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고, 2순위로는 최초 압류권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압류권자들은 참가 압류권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럴 때에는 참가 압류권자와 교부 청구권자는 동순위로 안무 배당을 하게 된다. 법원 경매에서는 이와 같이 최초 압류권자에게만 압류선착주의가 적용이 되고, 참가 압류권자나 교부 청구권자는 동순위로 안무 배당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공매에서는 그 참가 압류권자에게도 압류선착주를 적용한다는 게 좀 다른 차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좀 덜 가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판사를 해보죠. 지금은 이제 보면 이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또는 이 조세채권하고 저당권부 채권이 충돌해 있을 때에 이 조세권이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조세채권은 국세나 지방세는 동순위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의적으로 상호간에 사안의 동순위가 원칙입니다. 이들은 국세든 지방세든 법정기라고 상관없이 동순위가 원칙이죠. 그러나 외적으로 이거는 국세든 지방세든 상관없습니다. 외적으로 영순위가 체납처분비예요. 1순위가 당해세, 2순위가 납세담보, 3순위가 압류선착주의, 4순위가 참가압류, 5순위가 여기 참가압류 같은 경우는 언제 보면 그리고 교부청구, 압류하지 않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는 걸 우리가 조세나 공과금은 교부청구라고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자가 배당 요구하는 걸 우리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는 건 우리가 배당,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든가 배당 요구했다든가 교부 청구했다든가 다 배당 요구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교부 청구, 압류하지 않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제 배당 요구한 걸 우리가 교부 청구라고 하죠. 이렇게 조세권 상호간에는 동순위가 원칙이지만, 당해세 같은 경우는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또 납세담보 같은 경우는 체납자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세무서장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납세담보라고 하는 거죠. 체납세액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압류선착주는 최초의 압류권자만 압류선착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가압류, 교부청구가 있죠. 이 참가압류는 이 압류선착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공과금 압류가 있어요. 또 세금 압류가 있고, 또 세금 압류가 있고, 배분 요구 조건까지 교부 청구가 있어요.
이 교부 청구한 게 또 있는데 이 교부 청구가 이거는 당해세로 교부 청구한 거고 요거는 일반 세금으로 교부 청구한 거고 이 공과금 이름이 그냥 1번 공과금, 2번 세금, 3번 세금, 4번에 1, 2, 3, 4를 그냥 이름을 그냥 제가 1, 2, 3, 4 그리고 5번 세무서를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이럴 때 배당은 우리가 그 5번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과금 채권은 항상 세금보다 우선하지 못하니까 이제 2, 3, 4 중에 누가 우선하냐 이 말이죠. 이럴 때에는 이렇게 공과금이 압류가 돼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은 최초 압류권자가 아닙니다. 참가 압류거든요. 이 사람은 참가 압류. 그러니까 이럴 때 참가 압류, 교부 청구는 동순위 압류 배당 받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동순위로 압류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압류선착주의는 공과금과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압류선착 적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공과금 압류든 또는 일반 채권으로 압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최초 압류권자는 이 세금이 그 다음에 압류했다도 아무리 세금이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참가압류율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압류를 할 수가 없죠. 일반 채권으로. 물론 뭐 국가기관에서는 압류할 수 있죠. 이행강제금 같은 거는 압류할 수가 있지만 이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 채권이 압류할 수 있지만 집행권을 갖고 이렇게 그 개인 채권이 부동산에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시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보면 공과금은 압류할 수 있죠. 이렇게 공과금 압류했다면 이 사람은 조세채권한테는 항상 후순이지만 압류선착주의 적용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참가 압류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2, 3, 4, 4는 동순위로 압류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조세채권끼리는 이렇게 되지만 이와 같이 참가 압류 제도가 있다는 거. 압류선착주의 제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쨌든 다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5순위는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공과금인데 이런 공과금은 4대 보험이 있죠.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이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그 고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발일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있죠. 개발부담금은 다른 거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또 고용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가지고 제33조에 보면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이럴 때는 이런 고용부담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6순위는 저당권부 채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부 채권은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 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게 있죠. 이러한 근저당권과 다른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뭐 등기된 거는 등기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근저당권은 일부 이전 부기등기권자의 순위는 채권의 일부를 대의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의변제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의자는 단독적으로 대의를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도 변제에 관한 채권자의 잔존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래 이 채권자가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한 경우는 다르다. 일부 양도했을 때는 그 동순위가 되죠. 전세권과 다른 담보물권도 등기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돼 있죠. 담보가 등기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확정일자와 다른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이와 다른 담보물권자의 등기 날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같은 날일 때에는 접수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그러나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하고 그 등기부에 등기된 날짜가 같았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딱히 우선순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게 된다. 등기된 임차권과 다른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그나 임대차 등기 같은 경우는 이 임차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 이전에 최초의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그 대항 요건을 갖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과 우선면적이 발생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든가 임대차 등기를 했다 이랬을 때는 그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면적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임차권 등기나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주임법이나 상임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고,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소유자가 변경되다든가 경매나 공매 등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계약 해지할 때는 그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변경 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민법 621조 임대차 등기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할 때는 이제 임대차 등기 할 수가 없는 거죠. 민법 620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가 주택 임대차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때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임대차 등기를 했다면 그 임대차 등기일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확정일자 우선 면적이 발생한다. 그러나 임대차 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시기에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저당권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조세 채권과는 법정기일 갖고 따지는 거고, 공과금은 납부기한을 갖고 따지게 되는 거죠. 일반 임금 채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저당권 채권보다는 일반 임금 채권이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또 뭐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과 조채권, 공과금유채권 우선순위도 저희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순위로 일반임금. 일반임금은 최우선 변제를 제한 일반임금 같은 경우는 7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3개월치 최우선 변제금을 초과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최우선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초과되는 4년치 이상부터의 퇴직금을 우리가 일반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고 제가 한번 좀 이런 것들을 갖고 좀 판서를 해가면서 좀 더 보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책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8순위로는 저당권 채권보다 그 법정기 늦은 경우, 9순위는 이제 법정기 납부기한이 늦은 공과금, 10순위는 일반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이 그 순위가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또 이제 그 판설해 가면서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배당할 때에 우선순위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특별 우선 채권을 1, 2, 3순위 해당되는 걸 먼저 찾아서 배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순차 배당을 하는데 그 순차 배당하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점점 그 2강에서 우리가 공부한 특별 우선 채권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놓고, 항상 모퉁이에는 특별 우선 채권, 이 특별 우선 채권은 특별 우선 채권은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한청권이라고 했죠. 상한청권. 2순위는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두 번째는 상가 건물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일정액. 세 번째는 그 근로자의
임금, 채권 중 일정액. 이런 건 동순위가 되고 3순위로는 당해세가 있죠.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채권에 대해서 우선에 변제받기 때문에 배당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이걸 먼저 배당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순위로 배당이 어떻게 되는가? 4순위로는 그 일반 조세채권이다. 일반 조세채권인데 6순위 저당권보다 채권보다 법정길이 빠른 경우 이렇게 4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죠. 4순위로. 자, 4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5순위 누구냐? 5순위로는 공과금. 이 공과금은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우선권을 갖고 있는 공과금이죠. 이럴 때 4대 보험하고 고용보험, 산재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고용부담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우선권이 있는,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납부기한 6순위보다 저당권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르거나 같은 경우 빠르거나 같은 경우죠. 자, 6순위는 누구냐? 그럼 6순위는 저당권부 채권이라는 거죠. 이 저당권부 채권은 근저당 담보받은 게 전세권, 또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 확정일자부 등기된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그 7순위는 이렇게 저당권 채권 생활에는 근저당하고 담보가등기는 등기된 날짜로 하고 같은 날 때는 접수번호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확정일자는 같은 날 때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하고 근저당 등기 날짜 같은 날짜면 동순위죠. 이 등기된 임차권 같은 경우 임대차 등기,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 이전에 대항요건을 가졌다면 그 이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를 기준해서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금이 발생하는 거고 그냥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임대차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랬을 때는 그 등기 시점 접수번호 갖고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일반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특별우선 채권에 해당되는 요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 즉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채권, 최종 3년치 퇴직금 채권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그걸 벗어나는 4개월치 월급부터 또는 4년치 이상의 퇴직금부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 임금이라고. 일반 임금 같은 경우는 6순위가 됩니다. 이 8순위는 누구냐? 8순위는 일반 조세채권 채권인데 6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길이 늦은 경우죠. 늦은 경우. 9순위는 공과금. 이 공과금 채권은 6순위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경우죠. 10순위는 일반 채권. 그러면 이게 배당에서 왜 이렇게 특별호소 채권이 1순위로 필요비읍비, 2순위로 최우선 배제, 3순위로 당해세가 있고, 이렇게 4순위로 일반 조세채권이 받고, 5순위로 공과금이 있고, 6순위로 저당권 채권, 7순위로 일반 임금채권, 8순위로 일반 조세가 받고, 9순위로 공과금, 10순위로 일반 채권이 이런 식으로 배당받는데 이것이 또 혼란스럽게 엮여지고 순환 배당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특별 우선 채권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지만 이거보다 우선하는 이제 당해세나 어떤 조세채권이나 공과금이 있고, 이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에 해당되지 못한 현행법상 소액임차 1억 1000 이하일 때 3,700에 해당되는 소액임차 인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우선하지 못하지만 왜? 이런 소액임차를 결정하는 기준에 설정한다는 저당권부 채권이죠. 소액임차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 보증 일정에 대해서 항상 후순위가 된다. 누가 후순위 되냐? 배당 시점으로 누가 후순위 되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 당해세, 그 일반 조세채권, 공과금, 또 일반 임금, 또 일반 조세, 일반 공과금,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시기를 논하지 않고 항상 후순위가 된다는 거죠. 현행법상 소액보증 일정액,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억 1000 이하일 때 3,700만 원을 최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항상 이들하고 이렇게 당해세라든가 일반 조세채권이나 공과금이나 일반 임금이라든가 일반 조세나 일반 공과금이라든가 이렇게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논하자고 항상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 이렇게 당해세나 조세, 공과금이 있고, 이 저당권부 채권에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되지 않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권은 당해세도 이기고 일반 조세채권도 있고 공과금이 이기는데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죠. 근데 이 저당권부 채권은 당해세나 일반 조세, 공과금에 우선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일정액 3,700에 대해서 우선하죠. 이 최우선 변제권은 이거에 대해서 우선하니까 이 세금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소액임차인을 이기고 소액임차인은 이걸 이기기 때문에 서로 물건 물리는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 C는 A보다 우선한 순환관계에 물리게 된다. 그래서 할 때 순환 후수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왜 그러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거를 알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이 당해세나 일반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일반 임금 채권이 우선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일반 조세, 공과금,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임금 채권이 우선한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있고 끌려 나느냐. 이런 원인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걸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좀 요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이런 것들은 지금 써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필기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책을 보면 책에 보면 나오죠. 책에 보면 이 책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책 하나 사 보면 제가 동영상도 이 시간 들으면서 또 이게 내용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까 이런 책이라는 건 이게 992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92쪽에는 이 권리 분석부터 배당까지 모든 것이 다 가장 최근 거로 해서 다 제가 수록해 놓죠. 법률적 근거를 다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책은 갖고는 배당표를 작성하는 배당 관계자도 봐야 되고요. 금융기관 또는 MPL 하시는 분들 또는 경매, 공매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매 법원에
이제 그 경매 배당하는 사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 관계자들도 다 이 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경매 배당만 쓴 게 아니라 공매 배당, 특히 신탁 배당까지 전부를 아우르게 책을 기술한 거고 또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채권 배당까지 포함시켰으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방대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순환흡수 배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20명, 30명씩 되는 채권자들. 그런 사람들 배당한다는 것은 어떠한 요령이 필요하지 않으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배당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3순위까지 이해가는데, 그러면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자, 첫 번째, 조세 채권, 일반 조세 채권이죠. 일반 조세. 조세 같은 경우는 공과금 그리고 일반 채권에 보다 항상 우선한다. 항상 우선, 항상 우선하죠. 그러나 제가 여기 특별우선 채권이 이거 기재되니까, 그러나 여기 저당권부 채권은 좀 작게만 쓰겠습니다. 저당권부 채권과는 저당권부 채권은 뭐 이제 처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또 제가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인의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이런 거 따질 때는 이 세금이 법정길 하고, 이거에 등기된 건 등기일자, 또 이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의 시일 갖고 우리가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이 강의하면서 바쁘네요. 왜냐면 칠판에 쓰면서 또 카메라도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본의 아니게 그 등을 보이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판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그 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등기일자하고 이 법정기라고, 법정길이 빠르거나 같은 날 때는 세금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법정이 늦다르면 이렇게 저당권부 채권 우선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냐? 공과금 채권. 예, 법률상 우선 채권이 우선권이 있는 공과금 있죠. 4대 보험, 그리고 고용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이 조세하고한테는 항상 후슬이죠. 조세한테는 항상 후슬이죠. 그러나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하죠. 이거는 항상이 항상. 이건 항상. 그러나 저당권부 채권과 따질 때는 공과금의 납부 기한 하고 이 등기일자하고 따져가지고 같거나 빠르면 공과금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근저당이 등기 날짜가 빠르다 하면 어떻게 하냐? 공과금보다 이 저당권부 채권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과금하고 일반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저당권부 채권과 갖고 따질 때는 이 조세 채권의 법정기라고 저당권부 채권이 등기라든가 또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에 시하고 이 법정일이 같거나 이 빠를 때에는 조세 채권이 우선하지만, 그 법정길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다든가 등기돼 있다 하면 그 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한다. 공과금은 항상 조채권보다 후순위다. 그러나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선순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채권으로 가압류하고 그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근저당보다 납부 기한이 늦은 공과금이 있다 하면 A는 B하고
동순이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있어서 순환 흡수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러한 공과금 이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래서 배당 순위가 일반 임금 채권보다 일반 임금 채권이 일반 조세나 공과금 당해세보다 우선하지만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나 조세 공과금에 대해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다시 제가 반복해 설명드릴 거니까 이 내용을 좀 놓쳤다고 이해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장점은 뭐냐면 반복해 설명해 준다는 거죠. 반복해서. 자, 이번에는 일반 임금 채권이죠. 일반 임금 채권은 이렇게 임차인이 최우선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를 이제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을 우리가 일반 임금이라고 하죠. 4개월치 이상의 임금, 일반 임금, 통상 임금이죠. 그리고 4년치 이상의 4년치 이상이라는 건 4년치까지 포함이 되는 4년치 이상의 퇴직금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이것은 조세, 이 조세는 당해세 포함입니다. 또 공과금,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다만 예적 이상 다만 조세 공과금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근로기준법, 지금 적혀있는 게 근로기준법 제 38조 1항에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 38조 2항은 최우선 변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느냐? 퇴직급여보장법 12조 1항에 있는 거죠. 2항은 최우선 변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 어디에 있느냐? 상임법 제 468조 사용인의 우선 변제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내용에 세 군데 다 똑같은 내용이 들었습니다. 일반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조세 또 당해세 포함하는 거. 조세 채권은 당해세 포함되는 거죠. 조세, 당해세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조세, 당해세 포함, 그리고 공과금, 그리고 일반 채권에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 조세, 공과금 채권이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질권 저당권의 이 범위는 저당권부 채권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조세 공과금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조세 공과금이 저당권부 채권을 우선하면 일반 임금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여기서 포기죠. 왜 그러냐? 왜? 머리 아프게 일반 임금 채권이 조세 공과금 당연 일반 채권 우선하면 그냥 무조건 우선하게 해야지. 왜 그래? 조세나 공과금 채권부 이 저당권부 채권 우선하면 왜 이렇게 단서를 다니냐 이게 머리 아프게.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임금 채권은 일반 채권 왜 그러냐? 일반 임금 채권은 항상 저당권부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왜 근로기준법 38조 1항, 퇴직급여보장법 12조 1항, 상임법 제468조에 왜 이런 내용을 적힌다. 원칙적으로 일반 임금 채권은 조세, 공과금, 일반 채권에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다만
조세 공과금 채권이 당해세까지 포함되는 거니 저당권부 채권보다, 거기는 뭐 저당권부 채권이 아니고 질권 저당권이라고 하지만 해석을 하면 저당권부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배당 순위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거는 왜냐면 저당권부 채권보다 일반 임금이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비뒀다면 어떻게 하면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이제 당해세나 조세나 공과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일반 임금 채권이 있다면 일반 임금 채권은 당해세, 일반 세금, 저당권부 채권보다 보증이 빠른 세금, 그 다음에 납부기 한이 빠른 공과금, 이거보다 우선하는데 그거는 저당권부 채권 우선하고, 저당권부 채권은 일반 임금 우선하니까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 순환 흡수 배당을 해야 되죠. 그런 거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법에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임금 채권이 조세 채권이나 공과금 채권보다 그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일반 임금 채권이 저당권 채권보다 항상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 이 당해세라든가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라든가 납부기한이 빠른 공과금이 있다면 그런 것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당 순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1순위로 필요비, 2비, 3순위 당해세가 있고 4순위로는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일반 조세 채권, 일반 조세 채권, 이거는 6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5순위는 공과금이 6순위 저당권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르거나 같은 경우가 있죠. 그 6순위는 저당권부 채권이 나오는 거죠. 이 저당권부 채권은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이게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그 7순위는 일반 임금. 그 8순위는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 세금, 일반 조세. 9순위는 6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공과금. 10순위는 일반 채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배당 순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되는 거죠. 지금보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또 물고 물리는 게 왜냐면 이렇죠. 이 소액임차인이 저당권부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는데 이거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나 조세나 공과금이 있다고 하고 이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었다면 3,700만 원은 이 근저당보다 우선하지 못하지만 이 당해세나 일반 조세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니까 이렇게 돼. 당해세나 조세 공과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그 법정기일보다 늦은 근저당이 있다. 이랬을 때는 이 근저당은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면 이 근저당은 소액임차인이고 소액임차인은 이걸 이기고 이거를 이기기 때문에 A는 B보다 하고 B는 C보다 하고 C는 그래서 순환배당인 게 소액임차인하고 조세채권하고 일반채권.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죠. 이 근저당보다 우선하지 못하지만 이게 선순위로 가압류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가압류가 있고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서 이 근저당보다 법정이 늦은 세금이 있다. 그러면 이거랑 동수지만 이건 이거보다 우선하고 이건 이거보다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순환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는 공과금이 근저당보다 우선해요. 근저당이 있고 이 근저당보다 법정이 늦은 세금이 있다.
이럴 때는 이 공과금은 납부기 한이 빠르니까 이 근저당 우선하고 근저당은 세금을 항상 공과금 우선하고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 아니라 순환 관계 서로 물건 순환 관계에서 A는 B보다 고 B는 C보다 고 C는 A보다 우선은 이런 관계에서 순환 흡수배당을 갖게 된다. 지금 이게 간단하게 세 채권만 가르치면 이런 채권자가 10명, 2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환흡수배당하는 방법을 부동산부터 채권까지 한 권으로 끝나는 배당의 정석에 아주 자세히 되어 있죠. 자, 이번에 그 4강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